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 책임연구원 조연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행사에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서울시와 루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은 Fun Light, Fun City라는 주제하에 멋진 도시조명 사례 소개와 야경 투어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강연과 오늘 강연에서 보셨다시피 멋진 도시 조명은 도시의 즐거움과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된 조명은 인간과 동식물 그리고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내용은 지속 가능한 도시 조명을 위한 조명의 적절한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목차입니다. 네,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배경과 2차 계획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국내 민원 현안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공해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은 1887년 3월 6일 경복궁 건천궁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건천궁은 대한민국 최초로 전등을 설치해서 점등을 한 곳입니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거처인 침실과 마루에 그리고 건천궁 뜰에 에디슨 전기회사에서 만든 전구를 사용해서 조명을 설치하고 어둠을 밝혔습니다. 밑에 보시는 사진은 그로부터 137년 후 서울의 야경의 모습입니다. 도시 곳곳에 수많은 인공조명이 설치가 돼서 이제 많은 도시들이 야경 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 이제 조명은 어둠을 밝히는 도구에서 나아가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야간에도 실내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부상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어 도시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줍니다. 또한 적절하게 사용된 조도와 색온도를 이용해 기분을 개선하거나 수면 장애에 도움을 주는 웰빙 증진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절하게 사용된 빛은 삶의 편리함과 활력을 가져다 주지만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된 빛은 인간과 동식물 그리고 환경을 위협하는 오염원이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빛공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심각성을 다룬 기사의 제목을 보고 계십니다.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부적절한 사용에 의해 인간의 쾌적한 생활이나 건강이 방해를 받고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사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빛공해는 수면장애, 황반변성, 생체 리듬 교란, 무기력, 암, 우울증 등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많은 생물종에서 이상행동을 유발해서 생태계 질서를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빛공해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고 천체 관측, 에너지 절약, 지구온난화 등 방지 등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하고 2014년 2월부터 시행해서 빛공해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 제1차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된 이후로 총 3차례의 계획이 수립되었고 현재는 제3차 계획을 시행 중입니다. 제3차 종합계획의 수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례의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시행하였으나 다양한 빛공해 발생원이 증가하면서 국민 불편과 생태계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활용 분야가 확대되고 빛공해 저감 기술이 발전하는 등 국내의 여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획에 대한 평가와 이런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서 향후 5년간의 빛공해 방지 정책의 방향과 관리 수단을 제시하는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은 저희 세종대학교와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였는데요. 2023년 3월에 용역에 착수하고 2012년에 최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차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제2차 계획의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비전은 편안하게 잠드는 밤, 은하수가 보이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빛방사 허용기술 초과율 저감, 그리고 매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비율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4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 수립과 관련된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2차 계획의 전략이 4가지인데요. 그 각 전략별로 관련된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맞춤형 빛공해 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관련 성과로서 지자체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빛공해 저감 컨설팅을 제공해서 현장 맞춤형 문제 해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시설물이나 고보 프로젝터형 조명같이 조명 기구별로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보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빛방사 허용 기준은 조도나 휘도만을 기준으로 빛공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빛공해 관리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빛공해 관리 제도 집행 역량 강화입니다. 2차 계획 기간 동안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분하여 관리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이전에 있었던 기존 조명에 대해서는 빛방사 허용 기준의 적용을 유예해 주었었는데 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빛공해 방지 추진 실적 평가를 위한 그 체계를 마련하였고 우수지자체 포상을 추진하여 제도 이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빛공해 관리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조명의 사후 관리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사전 예방은 미흡하며 그래서 선제적인 빛공해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과학적인 빛공해 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빛방사 허용 기준을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빛공해 검사 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해서 측정의 정확도를 확보하였고 빛공해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시각화한 웹 GIS 기반 빛공해 지도를 시범 구축하였습니다. 빛공해 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아직까지 효율적인 빛공해 관리를 위한 기술의 현장 활용은 미미한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 전략은 좋은빛 문화 조성 및 확산입니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에서 좋은빛 환경에 대한 홍보를 위해 영상물도 만들고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빛공해 분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빛공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빛공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였지만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대국민 빛공해 인지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빛공해에 대한 인지도는 향상되었으나 아직까지 관련된 제도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빛공해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빛공의 국내 민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2014년부터 22년까지 발생한 빛공에 관련 민원입니다. 2차 계획 기간인 2019년부터 22년까지 발생한 빛공에 관련 민원이 1차 계획 기간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빛공해 유발 조명기구의 다양화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빛공해로 인한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자체를 도시 비율에 따라 도시 비율 80% 이상인 도심과 20% 미만인 비도심으로 구분해서 민원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도심 같은 경우는 수면 방해 등의 생활 불편이 전체 민원의 70%를 차지하는 반면 비도심의 경우 농작물 피해가 50%를 차지해 지역 특성에 따라 빛공해 피해 양상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빛공해 방지법에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공간 조명과 허가 대상 광고 조명 그리고 장식 조명을 법적 관리 대상 조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개 체육시설 조명, 미허가 광고 조명, 공사장 조명 등 법적 관리 대상 외 조명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표는 법 관리 대상 외 조명에 대한 민원 발생 현황입니다. 민원 발생 상위 5개 지역인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경남의 법 미적용 조명에 의한 민원 발생 현황을 보시면 총 민원 발생량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빛공해에 대한 현장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민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측정 장비가 미비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빛공해 민원에 대한 지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장 대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제2차 계획에 대한 평가와 국내 민원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의 정책 방향을 4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빛공해 개선도 향상을 목적으로 첫 번째 정책인 국민 일상 비추는 건강한 빛환경 조성, 그리고 빛공해 사전 예방적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선제적 효율적 빛공해 관리 체계 마련, 그리고 세 번째로 민간 참여를 강조하는 민간 협력 바탕의 빛환경 정책 추진, 마지막으로 교육 강화와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좋은빛 문화 정착, 이렇게 4가지입니다.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은 국민이 편안한 빛, 일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비전 하에 정성적 목표로 편안한 빛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빛공해로 인한 시각적 불편함 저감을 설정하였고, 정당적 목표로는 지자체 빛공해 방지 계획 추진 실적 평가 결과 2028년까지 우수 지자체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4가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은 이 4가지 전략과 12가지 주요 과제, 그리고 주요 과제와 관련된 29가지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의 추진 전략과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국민 일상 비추는 건강한 빛환경 조성입니다. 빛공해 정책에 있어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국민 체감형 빛공해 지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빛방사 허용 기준은 조명기구의 조도와 희도를 기준으로 빛공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방사 허용 기준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조명의 물리적 밝기와 시각적 불편함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서
시각적 불편함 기준을 도출한 후 그 내용을 빛방사 허용 기준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빛광의 저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리 대상을 선정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자체별로 민원 다발 지역이라든지 빛방사 허용 기준 초과율이 높은 지역 같은 빛공해 취약 지역을 발굴해서 빛환경 인프라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령자라든지 어린이, 임산부와 같이 빛공해 민감 계층을 발굴해서 빛공해 진단 컨설팅이나 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빛공해 민원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서는 빛공해 민원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의 각 단계별, 프로세스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민원의 접수 단계, 그리고 현장에서의 빛공해 측정 단계, 그리고 민원에 대한 대응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웹 GIS 기반 시각화 지도인데요. 이러한 지도를 보급함으로써 사전에 민원 접수 단계에서 스크리닝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 대응 매뉴얼 같은 것을 제공해서 민원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과제는 현장 중심의 합리적 빛공해 관리입니다. 빛공해에 대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지만 가로등 보안 등의 밝기 상향이나 추가 설치에 대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 조명 같은 경우에는 치안과 안전 효과와의 조명 밝기 간 연관성을 연구해서 필수 조명의 빛방사 허용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룸 밀집 지역이라든지 구도심, 좁은 골목길과 같은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빛공해 저감 조명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빛공해 사각지대 관리를 위해서는 법 적용 외 조명에 의한 민원 다발 조명을 법정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빛방사 허용 기준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라든지 인공 조명 활용 조형물 등 신규 유형 조명이 등장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좋은 빛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상생을 도우려고도 하는데요. 많은 지자체에서 빛을 이용한 축제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명 관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빛공해를 저감하는 조명기구의 시설, 운영 방안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요소와 빛공해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명 활용 가능한 조명기구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5개 광고물 규제 완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빛공해 방지제도 적용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빛공해 피해 없는 야간 환경 조성은 농축수산업 피해 최소화와 편안한 도시 생태계 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피해 인정을 기준을 마련을 해놓고 있으나 아직까지 벼, 보리, 콩, 참깨, 들깨와 같은 5가지 농작물만이 피해 대상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 기준을 산정할 때 조도를 기준으로 피해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공해에 인한 농작물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고 산란광 등에 의해 발생하는 스카이 글로우 등과 같은 조도 이외의 빛공해 영향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축수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빛공해의 영향에 의한 피해 사례 조사와 피해 보상 인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편안한 야간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태 영향 저감 조명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과도한 인공 조명에 의해서 곤충이 과도하게 유인되거나 로드킬, 조류 충돌 등이 유발돼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네덜란드 아멜란드의 생체 친화적 조명 사례인데요. 일반적인 백색광 같은 경우는
동물들의 생태 리듬을 교란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멜란드 같은 경우는 청록색 스펙트럼을 사용해 야생동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명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도 생태 영향 저감 조명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의 밤하늘 보호를 위해서 산란광 측정 평가 방법과 밤하늘 밝기 평가 지표 등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선제적 효율적 빛공해 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사전 예방적 빛공해 관리 강화를 위해 우선 5개 조명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좋은빛위원회가 조명에 대한 사전 심의를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빛공해 방지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심의 항목에 5개 조명에 의한 빛공해 영향 등을 심의 사항에 포함시키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심의나 5개 광고물 사전 경유제와 같은 조명 설치 관리 유관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빛공해에 의한 빛공해 환경 영향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빛공해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도 빛공해 방지 업무 추진 실적 평가 시 빛공해 환경 영향 평가 결과에 따른 빛공해 저감 방안의 이행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빛공해 방지 계획과 환경 영향 평가의 주기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데 5년으로 일원화해서 평가 결과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과제는 빛공해 관리 기반 고도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빛공해 측정 모니터링과 빛공해 데이터 활용 체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현행 빛방사 허용 기준 초과를 측정할 때 소수의 인력이 가서 수동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 있어 왔었는데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휘도와 조도 측정이 가능한 자동 측정 분석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빛공해 시각화 지도를 보급해서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빛공해 정보관리 시스템이 현재 운영 중인데 빛공해 정보관리 시스템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입력부터 제공까지의 그 프로세스의 체계를 고도화하여 활용도 높은 빛공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폴과 같은 인프라를 통해서 수집된 생활환경 정보를 빛공해 관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SNS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후에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기적 빛공해 관리 협력 추진을 위해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정책 연구 및 협력 과제를 발굴하려고 합니다. 사회 기반 시설 조명이라든지 송전탑, 대규모 산업단지 조명에 대한 조사와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빛공해로 인한 인체 영향 장기 모니터링 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빛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통합회의를 개최해서 상호 자문을 받고 워크숍을 개최해 지역 빛공해 현안을 공유하며 우수 사례 보급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민간 협력 바탕의 빛환경 정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주요 과제로 정책 및 기술 분야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정책과 계획의 사전 검토 단계에서 건축 경관 전문가, 산업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민간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라든지 정책 제안 시스템을 마련해 주민 참여 기회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빛공해 관련 산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서 좋은 빛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민관이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빛공해 저감 연구와 기술 발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빛공해 저감 조명 기술 개발에 관해서는 기존에 있는 테스트베드 개방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실증 공간을 구축하는 등 실증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빛공해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지자체 빛공해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빛공해 저감 기술에 대한 입찰 조달 단계에서 가점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좋은 빛 기술 개발 및 빛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IoT, AI 등의 신기술을 접목한 좋은 빛을 기술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상향강이나 침입강, 글레어 방지 기술이 적용된 5개 조명 기구를 개발하고 주변 밝기라든지 유동 인구 등에 반응하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빛공해의 인체 영향 측정과 최소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주기 리듬 측정 기술이라든지 일주기 리듬이 교란되었을 때 회복을 도와주는 조명 기술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빛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ICT를 활용한 공간 조명 기술이라든지 빛공해를 저감해주는 조명 기술 등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술을 대상으로 다부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빛공해 저감 기술, 그리고 빛공해 측정 기기 등 빛공해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고도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좋은 빛 기술의 현장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려고 하는데요. 지역사회, 관계부처와 연계해서 리빙랩을 확보한 후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광주의 광산업과 같은 지자체 특화 사업과 연계한 좋은 빛 기술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좋은 빛 기술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빛공해 측정 및 저감 기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그다음에 좋은 빛 기술이 적용된 5개 조명 기구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좋은 빛 문화 정착입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빛공해 방지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식에서 탈피해 현장에서 실제로 빛공해를 측정할 때 필요한 조도 사용 방법이라든지 민원 대응 역할극 등과 같이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을 하고 민원 대응 매뉴얼 같은 접근성 높은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빛공해의 사전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조명 제작자, 조명기구 소유자, 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빛공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구기관 내에 빛공해 교육과정을 편성할 계획이고 국가 자격증 종목을 신설해서 전문 인력 확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추진 과제는 국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국민이 빛공해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고 합니다. 빛공해 시민 감시단을 운영해서 민원 다발 지역에 빛공해 상황을 감시하고 좋은 빛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빛공해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좋은 빛 실천 캠페인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국민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이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좋은 빛 정보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추진 과제는 좋은 빛 우수 사례 창출 및 확산입니다. 이를 위해서 좋은 빛 문화를 지역사회와 전국으로 확산하려고 합니다. 생태관광 영 리더스 클럽이라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존에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연계를 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서울 빛초롱 축제, 해운대 빛축제 등과 같이 지역 행사와 연계된 좋은 빛 체험 이벤트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좋은 빛 문화의 전국 확산을 위해서는 에너지의 날, 지구의 날과 같은 환경기념일과 연계한 홍보와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환경산업 실증단지나 조명 박람회 같은 것을 통해
빛공해 저감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빛공해에 전 세계 인구의 83%가 노출되어 있지만 공동 대응이 힘든 상황입니다. 국제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인적 교류, 정보 교환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걸 토대로 공동 연구와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 기술 기준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의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조명기구가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명기구가 인간과 동식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조명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